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신한은행의 헤이형 스마트 캠퍼스 이거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대학생들 편하게 쓰라고 만든 앱?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미래 고객 확보라든지 또 데이터 활용 같은 좀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인가? 그것까지 받았다니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로 싹 묶어 놓은 건데, 동시에 이걸 통해서 MZ세대 학생들을 신한은행의 미래 고객으로 만들려는 상당히 좀 정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한은행이 요즘 그 에브리웨어 뱅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나 있는 은행? 뭐 그런 비전하고도 딱 연결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앱이 금융, 그리고 기술, 또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잘 엮어내고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편했겠다 싶어요. 뭐 모바일 학생증으로 찍고 들어가고 출결 체크하고 도서관 예약하고 근데 여기에 은행 기능까지 바로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뭐 계좌 조회하고 이체하고 이런 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핵실인데요. 학교 기능이랑 금융 기능을 뭐랄까 한 앱에서 그냥 끊김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금융당국 승인이 있어서 가능해진 모델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뱅킹 앱도 켜고 할 필요 없으니까 엄청 편하죠. 특히 그 A형 체크카드 혜택 보니까 와, 대중교통, 편의점 캐시백은 뭐 기본이고 반값 점심 이런 프로모션은 진짜 야, 이거 대학생들 지갑 사정 완전 제대로 노린 거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냥 계속 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런 편리한 기능이나 파격적인 혜택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끼인 셈이죠. 학생들이 대학교 딱 들어가서 생활 시작할 때부터 신한은행 서비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막 쓰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한은행 중심의 어떤 금융 습관 이런 걸 갖게 유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락인 효과, 그러니까 묶어두기 전략이죠. 예, 미래의 우량 고객을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 락인 효과. 미래 고객을 묶어둔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냥 끝은 아닐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앱을 쓰면서 남기는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로 신한은행은 꼭 뭘 하려는 걸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서비스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편의성 제공, 이걸 넘어서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상당히 커요. 앱 사용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학사 정보, 뭐 학교, 학과, 학동 같은 거요. 이런 비금융 데이터랑 또 금융거래 데이터를 싹 결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이게 그냥 뭐 맞춤 광고 보여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전공이나 듣는 과목 같은 학사 정보랑 또 돈 쓰는 패턴을 같이 보는 거죠. 이걸 분석해서 이 학생이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다. 언제쯤 목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보다 먼저 이때쯤 이런 금융상품 필요하시겠네요. 하고 제안하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나만의 금융비서를 미리 심어두는 셈이랄까요? 신한은행이 그렇게 강조하는 초개인화 금융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치밀하네요. 와. 근데 이 앱이 처음에 90개 대학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금방 160개가 넘는 대학으로 퍼졌어요. 아니, 기술적으로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죠? 비결이 궁금한데요? 그 확장성의 비결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표준화된 솔루션 덕분이에요. 각 대학마다 앱을 막 처음부터 다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미리 만들어둔 기본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 학교 로고 넣고 필요한 기능만 살짝 바꿔서 끼우는 방식. 이러니까 여러 대학이랑 빠르게 연동도 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었죠. 아, 표준화. 그게 핵심이었군요. 근데 그 앱 자체를 만드는 방식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확장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하이브리드 앱 방식이라는 게 그 네이티브 앱의 장점, 그러니까 성능 같은 거랑 웹 기술의 장점,
유연성 같은 거를 딱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다양한 운영체제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외부 서비스, 예를 들어 뭐 배달 앱이라든지 쿠폰 마켓 같은 거랑 연동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훨씬 쉽죠. 최근에는 또 서버 운영 방식도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구축했는데 이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상의 자원을 그냥 유연하게 빌려 쓰는 방식이라 훨씬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술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금융 서비스가 딱 붙어 있으니까 보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요.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막 오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금융회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보안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할 때 명확하게 동의받고, 데이터 전송할 때 당연히 암호화하고, 또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자기 데이터 삭제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런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도 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뭐 얼굴 인증이나 다중 인증, MFA 같은 좀 강력한 본인 확인 절차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같은 거 딱 감시하고 차단하는 신한은행 자체의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 FDS라고 하죠. 그것까지 같이 돌리고 있으니까 보안 수준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신뢰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다른 비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보안 장치는 뭐 탄탄해 보이네요.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이 자기 학사 정보까지 은행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동의는 했겠지만 뭐랄까 심리적인 저항 같은 거요. 그런 건 없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죠. 네, 그래서 더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편리함이나 혜택을 통해서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좀 낮추고 동시에 강력한 보안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이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아마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 들어보니까 이 헤이형 스마트 캠퍼스라는 게 정말 단순한 앱 그 이상이네요. 진짜 MZ세대 대학생활 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을 준비하고 이걸 또 기술이랑 보안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와, 신한은행의 정말 큰 그림이 담긴 전략적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의 삶 속 어디에나 존재하는 은행이 되겠다. 이런 신한은행의 비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의 미래를 좀 만들어가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한은행 헤이형 스마트 캠퍼스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기술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과 일상의 경계는 뭐 앞으로 점점 더 흐려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데이터가 금융과 만날 때 과연 은행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냥 단순히 돈을 관리해주는 것,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까지 금융 플랫폼이 관여하게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